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민 강의에서는 페이저와 관련된 실전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페이저에 관련된 거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은 선형 회로에 우리가 입력으로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는 사인파를 인가합니다. 그럼 이 사인파가 이 선형 회로에 인가된 후에 어떠한 전류를 생성하는데 이 전류의 앰플리튜드가 IM이고 오메가 t는 각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각속도는 오메가 t 그대로 나오고 대신 뭐가 변하냐면 파이와 같이 서로 다른 위상각을 갖고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선형 회로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인파를 인가한 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저항만 이 선형 회로에 있는 경우는 뭐 전압 분배 법칙, K부의 KCL 쓰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회로에는 저항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인덕터도 있고 캐패시터가 있잖아요. 근데 인덕터하고 캐패시터가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냐면 미분방정식이 됩니다. 미분방정식.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해요. 대부분 1차 미분방정식이 있고 우리가 2차 미분방정식이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우리가 배운 개념이 뭐냐 하면 자, 똑같은 선형 회로에 우리가 허수를 인가를 해줍니다. 허수 전압을 인가한 다음에 이 선형 회로를 통과하면 출력으로 나오는 전류 또한 허수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더해주자. 입력에 인가된 실수와 허수를 더해주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지수함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를 입력을 넣었으니까 여기 흘러나오는 전류 또한 이와 같은 지수함수로 나오겠죠.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예요? 이와 같은 지수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적분을 하면 수월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해도 지수함수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양변에서 지워지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실수를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실수값을 얻는다는 거 이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저라는 게 뭐라고 했죠? 페이저는 페이즈 벡터라고 해서 위상하고 크기만 고려해 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요거 예제에서 봤듯이 뭐죠? 오메가 t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만 변했습니까? 지금 여기 세타가 파이로 변했어요. 위상만 변했다고요. 그리고 뭐만 변했죠? 이렇게 크기만 변했잖아요. 우리가 굳이 각속도를 고려하지 말고 변하는 위상만 고려해주고 크기만 고려해주자. 그거를 벡터 형태로 고려해준다 해서 이제 페이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페이저 폼으로 만드냐면 이와 같이 시간상에 실수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더해준다고요? J, IM, sin, 오메가 t 더하기 파이와 같이 허수 함수를 더해줍니다. 그럼 이거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허수가 아니라 뭡니까? 실수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 텀만 취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가 뭐라고 했죠?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 위상이잖아요. 그럼 이 크기와 위상을 표현한 거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 여기까지는 시간 영역이고 이 이후부터 즉 크기와 위상만을 생각해주는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이라고 했어요. 주파수 영역. 이와 같은 극형식고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다시 역으로 가서 우리가 실수만을 취해서 이와 같이 IT 값을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볼까요? 이 회로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항을 페이저로 변환하면 그대로 오메 법칙이 적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덕터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VT를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라고 놓고 IT를 I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라고 놓습니다. 이 실수값을 우리가 페이저 폼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되죠? VM sin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를 더해주고 JIM 코사인이죠. sin 오메가 t 더하기 파이를 더해주면 이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VM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im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구한 식을 어디에 대입하냐면, 이거 아직도 시간상의 함수죠. 그럼 시간상의 함수니까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vm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세타가 될 것이고, L이 올 것이고, 지금 이건 이제 미분이 되니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J 오메가가 튀어나오고 IM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T 더하기 파이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T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날려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아래 써볼게요. VM 2의 J 세타가 되는 것이고, J 오메가 L의 IM, 이것도 날려가니까 2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크기하고 위상의 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페이저 폼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럼 이걸 페이저 폼으로 하면 V가 되는 것이고, 대문자 V입니다. 볼드 V. 그 다음에 이거는 J 오메가 L이고, 자, 이것도 전류에 대한 크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위상만 있으니까 이것도 페이저 폼으로 이렇게 볼드 I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주파수 영역이라고 했죠. 주파수 영역. 그럼 주파수 영역에서도 인덕터가 오메 법칙처럼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캐패시터, 이거 똑같은 거 캐패시터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유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강의는 지금 위에 카드 나오는 거 있죠. 거기 페이지 부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이제 실제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 왼쪽에서 바라본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거. 그럼 이 어드미턴스는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의 역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 이거는 뭐죠? 임피던스. 이거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간상에서는 저항만 존재해요. 저항, 실수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들어가는 경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수를 갖고 와서 오일러 공식으로 변환해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럼 주파수 영역에도 뭔가가 저항 성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순수 저항, 이렇게 생긴 저항에서 오는 녀석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인덕터나 이게 캐패시터로 인해서 생긴 저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누냐면 저항이 리지스턴스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로 나뉘어요. 리지스턴스가 뭐라고 했죠? 리지스턴스는 우리 앞에서 배운 이와 같은 퓨어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실수 저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리액턴스란 뭐냐 하면 인덕터나 캐패시터로 인해서 생긴 저항, 즉 그걸 허수죠. 허수. 이거를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어드미턴스를 구하래요. 그럼 어드미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임피던스. 자, 그럼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앞에서 배웠던 저항의 직렬, 병렬 똑같이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이면 이게 뭐가 되죠? 10 더하기 j 1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랑 어떻게 해요? 병렬이죠? 그럼 이거는 표현해주면 10 더하기 j 10의 병렬 마이너스 j 1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합쳐줬어요. 그럼 여기서 합쳐준 요 값하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10옴 더하기 j 30. 그럼 이게 뭐냐면 임피던스가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어떤 값을 얻느냐? 20 더하기 j 20이 되고 우리가 이거 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드미턴스 우리가 y니까 이거를 적용해서 풀어주면 20 더하기 j 2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계산해주면 0.025 빼기 j 0.025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지멘스라고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수 표시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conductance. 자, 그러면 admittance의 허수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susceptance 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면 S 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이것도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입력 임피던스. 근데 이게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이 저항하고 인덕터나 캐패시터만 있으면 그냥 쉽게 직렬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종속 전화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종속 전화번이 있을 때 입력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1A를 인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니까 이 회로가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오메가 각속도가 필요한 거야. 이거를 우리가 10K 라디안 퍼 세컨이라고 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2mH 어떻게 된다고 했죠? J 오메가 L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J가 오고 오메가는 10K가 오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2mm가 옵니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 J 20 뭐가 되죠? 이 헨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오면 저항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럼 1 마이크로페럿은 어떻게 되냐? 자,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러면 J가 오니까 마이너스 J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가 얼마라겠죠? 10K 그럼 곱하기 C는 얼마죠? 1 마이크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놓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J 100옴이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허수인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라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회로를 한번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1A가 올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영도 암페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1A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저항은 그대로 옵니다. 55고 55옴이 오고 자, 이거는 J 25옴이 될 것이고 여기 종속 전압원 플러스 마이너스 2V가 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간상의 전압인데 우리가 페이저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볼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 마이크로페럿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100옴으로 쓰인다 이겁니다. 그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하면 되냐? Z를 구하기 위해서는 V인 나누기 1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구하면 이게 결국 임피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인을 구하면 된다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KVL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KVL. 자, 이런 식으로 KVL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I가 될 텐데 지금 I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I. 여기서 우리가 강제로 1A를 놨으니까 I는 결국 1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50I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그 다음에 J 20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정방향 맞죠? V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 100의 I가 될 것이고 이게 이렇게 가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V인이 된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인이라 놨으니까 이게 0이 된다. 그럼 여기에 I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50 더하기 J 20 더하기 2V 빼기 J 100 빼기 이거는 빼기가 아니라 V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V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V는 어떻게 된다고요? V라는 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V라는 건 50I가 될 거고 I라는 건 1A니까 이게 5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V를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정리해주면 150 빼기 J 80 V 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그대로 여기다 가져와서 대입해주면 임피던스, 즉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써지냐, 150 빼기 J 80 옴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19년 전기기사 1회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금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A하고 B 사이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Z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안에 있는 어떤 전류원이나 전화번을 어떻게 해야 되죠? 턴 오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턴 오프를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V는 숏이 되겠죠. 그 다음에 R1만 남겠죠. R1이 근데 여기서 얼마라고 했죠? 15옴. 이렇게 씁니다. 자, V2는 어떻게 돼요? V2도 숏이 되겠죠. 그대로 봅니다. 그럼 여기 R2가 되겠죠. 그럼 R2는 얼마죠? 여기서 문제에서 15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L로 되는 거고, 자, 이거 전류원은 어떻게 됩니까? 턴 오프 시킨다는 건 전류원은 오픈 시킨다는 거니까 여기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한번 변환해 줘야 되잖아요. 왜냐?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해주면 저항은 그대로 오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쓰이는데 뭐만 바뀝니까? 이게 J 오메가 L로 바뀐다. 그럼 문제에서 L이 EN이 그리고 J 오메가를 S라고 놓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ES가 되는 거잖아요. ES. 자, 그러면 지금 이 15옴하고 요 10옴하고는 어떤 관계죠? 병렬이잖아요. 그쵸? 병렬. 15옴하고 10옴하고는 병렬이 된다. 그럼 이걸 두 개 이렇게 합쳐지고 나서는 요거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죠. 이거 리액턴스 ES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직렬이죠. ES. 그럼 이게 뭐라고요? Z가 된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6 더하기 ES 옴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 어느 게 답입니까? 2번이 정답인 거죠. 자, 우리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데 요거나 요 전류원의 값을 주어지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이건 좀 함정 같은 거예요.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이 문제 푸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게끔 혼동을 준 게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회로 안에 있는 모든 전화번이나 전류원을 턴 오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턴 오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종속 전화번이나 종속 전류원은 턴 오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 독립적으로 어떤 전류원이나 전압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턴 오프나 턴온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독립, 인디펜던트 하죠. 독립 전압원과 독립 전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턴 오프 시킬 수 있었다. 라는 거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우리가 IoT, 시간상의 IoT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IoT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게 그냥 KVL 써갖고 미분방 형식 만들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게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미분방 형식 풀기가. 그럼 어떻게 쉽게 푼다고 했죠? 페이저 폼으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이 회로를 만들어준다. 이 주파수 영역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시간의 영역으로 역변환시키면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페이저로 변환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소스 볼까요? 소스? 이 소스를 우리가 페이저 폼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오일러 공식, 즉 이거에 해당되는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되죠? 5, 2의 J 오메가 T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맞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자, 여기 실수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실수는 항상 코사인 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인 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코사인 폼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코사인 90도 더하기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 페이저 폼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j5 사인 90° 오메가 t가 된다. 이거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2에 j 90 더하기 오메가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페이저 폼으로 하면 페이저 폼에서는 뭐를 중요시 한다고요? 크게 하고 위상각을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꿔주면 이렇게 극형식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르게 써주면 90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한번 계속 풀어볼까요? 이거 50 마이크로페러 캐패시터는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주파수 이용해서 j 오메가 c 분의 1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j 50ml고 자 오메가를 써줘야 하는데 이 오메가는 문제에서 1 라디안 퍼 세컨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1 라디안 퍼 세컨으로 써주면 이거 그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j 25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EN이 인덕터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j 1 그 다음에 2가 오니까 결국 j 2 옴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페이저 폼으로 나타낸 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수하고 허수 복소평면 복소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실수하고 허수. 그러면 이거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j5가 된다 라는 거. 자 이거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여기 카드에 있는 삼각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그거 꼭 한번 보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써지겠죠? 마이너스 5 90도 이거는 마이너스 j5로 표시가 되고 여기 10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패시터니까 마이너스 j20이 되고 여기 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이 있고 10옴하고 여기는 더하기 j2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여기 흐르는 I5잖아요. 요거 페이저 변환됐으니까 이거 볼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떤 거 뭘 써야 되죠?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거 임피던스잖아요.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하나로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를 이렇게 다시 그려줄 수가 있죠. 마이너스 j5 여기 15옴이 있고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박스 모양으로 그려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인덕터나 캐패시터를 합쳐진 거를 우리가 심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박스 모양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 더하기 j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병렬이잖아요. 병렬 마이너스 j2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전류 분배 법칙 사용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j5 곱하기 10 더하기 j2의 병렬 2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15옴이 된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면 0.390 빼기 j 2.51이 된다. 암페어가 되겠죠? 이거를 2.54 빼기 81.18 암페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상의 I 아웃을 구하라는 거고 지금 이거는 주파수상에서의 I 아웃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시간상의 I 아웃으로 그려줘야 된다 이거죠. 즉 실수텀을 우리가 취해주는 역변환 과정을 또 한번 해줘야 된다. 요거가 되고 크기 그대로 옵니다. 2.54가 오는 것이고 이게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81.18 오는데 자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죠? 여기서 오메가를 우리가 1 라디안으로 했으니까 그냥 지워주면 자 t 이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사인으로 해줬잖아요. 사인 형태로 흘러나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것도 사인 형태로 한번 바꿔줍시다. 사인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죠. 2.54 사인 90° 더하기 t 빼기 81.18° 암페어가 될 것이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54 사인 t 더하기 8.82° 암페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도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사인파를 전화번호로 인가했으니까, 그럼 사인파로 우리가 통일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변환 과정을 거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상에서 I5를 구하는 거예요. I5가 시간상의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게 뭐냐? 조건이 오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죠. 오메가가 뭐죠? 이걸 보니까 2 라디안 퍼 세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전화번이 지금 사인이네요. 그럼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코사인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꿔주면 디그리 2t 더하기 30도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8 코사인 2t 더하기 120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페이저 폼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극형식이 먼저 이렇게 되겠죠. 120°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8에 120°로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전류원이 있죠. 코사인 2t. 코사인 2t는 그대로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시가 가능하냐. 1에 2에 j 0°, 즉 1 이렇게 표시가 가능할 겁니다. 이건 암페어고요. 이거는 이제 전압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0.25 페럿은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니까 이게 j 2의 0.25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j 0.5 분의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j 2 옴이 됐습니다. 그럼 2N2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j 오메가 L로 바뀌니까 그대로 써주면 j 4 옴이 되는 거고, 1N2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j 오메가 L이니까 이거는 j 2 옴이 된다. 그럼 0.5 페럿은 어떻게 되겠죠?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j 2 0.5분의 1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j 옴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기 위한 모든 소자의 변환 과정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저항 표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J가 되는 것이고, 인덕스가 J2가 되는 것이고, 전류원은 1명일 것이고, 여기 이거는 여기 더해줘서, 여기 더해줄 경우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여기는 J2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기 흐르는 I5잖아요. 그 I5를 구하기 위해서 딱 보면 뭐를 쓰면 될까요? 여기 메쉬 어널리시스 KVR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우리가 I1으로 놓고, 우리 여기 I2라고 놓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I3으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I1이 흐르는데 지금 I3은 이렇게 흐르면서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2 곱하기 I1 빼기 I3이 된다. 자, 그러면 요것도 내려가는데 지금 I2가 올라가면서 방해하잖아요. 그럼 J
I1 빼기 I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냐? 마이너스 8, 120도 하고 같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2번에 관련된 거 볼까요? 2번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여기 전류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류원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이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결국 I2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0디그리 암페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요거 볼까요? 이제 요 루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건 I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J2 I3 빼기 I2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로 가는데 지금 I1이 요로 가면서 방해하잖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인데 루프 3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2에 I3 빼기 I1이 돼서 이 합이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정리해 주면 자, I2 요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대입해 갖고 정리를 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빼기 J I1 2 I3은 얼마냐? 마이너스 8 120 디그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로 했을 때 이게 넘어가니까 더하기 J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여기 허수하고 좀 덧셈이 가능합니까? 덧셈이 가능 안 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합니까? 오일로 공식을 좀 풀어줘야 되겠죠? 2에 J 120디그리 더하기 J니까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에 코사인 120도 더하기 J 사인 120도 더하기 J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풀어 써주면 4 빼기 J 5.93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공식 요거고, 자, 세 번째 이거죠.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I1 더하기 2 더하기 J4 I3 빼기 J2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I1, I3죠. I1, I3. 자, 모르는 거 2개, 연립 방정식 2개. 그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I3는 마이너스 1.368 빼기 J 1.912 암페어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 I3 구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해서 구해주면 I1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2.456 빼기 J 3.64 암페어로 나온다.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게 뭐죠? I0잖아요. I0. 그럼 I0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보면 이쪽으로 흐르는 방향인데 지금 I1이 똑같이 내려가고 I2가 반대로 내려가니까 이 I5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I1 빼기 I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I1 요거 그대로 갖고 오고 I2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거를 작성해주면 3.456 빼기 J 3.64 암페어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페이저 폼으로 바꿔주면 0.019 마이너스 46.49 디그리가 됩니다. 자, 왜 이게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항상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 지금 양수니까 여기고 이거는 음수니까 여기니까 우리 요 각도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46.49 디그리다 라는 거 여러분이 이게 중복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시수텀만 취해서 시간상의 함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5.019가 오는 거고 코사인이고 오메가라는 게 아까 전에 2라고 했으니까 2t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그대로 보면 46.49도가 돼서 정답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먼저 오메가가 뭔지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이걸 페이저 형태로 다 바꿔줬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각각의 인덕터나 여기 캐패시터도 우리가 페이저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주파수 영역 회로로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뭐 KVL, 메시 어널리시스 다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1학기 때 배웠던 거, 심지어 중첩까지. 그래서 이걸 쭉쭉 풀어줘 갖고 우리가 원하는 요거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류, 대문자, 볼드, I5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간상의 함수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 주파수 영역에서 구했던 요 놈의 실수텀만 취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될 거는 먼저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컨드로 주어졌습니다. 이때 A하고 B 사이에서 바라보는 테브닌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테브닌 등가 회로 이렇게 전압이잖아요. 테브닌 등가 회로 TH가 될 것이고 어떤 여기 임피던스가 가서 ZTH가 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여기 걸리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걸리는 전압 VTH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ZTH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파수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사인이네요.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2 코사인 90° 더하기 2t가 됩니다. 이거 페이저 변환 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90°가 될 것이고 이거를 복소수 형태로 바꿔주면 J2가 된다 이거예요.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또 전화번이 있네요. 12 코사인 오메가 t가 있네요. 이거 이제 코사인 그대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2 0°고 이거는 그냥 실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압으로 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여기 보면 인덕터 캐패시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잘못 나왔는데 이게 마이크로가 아니라 10mm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10mm 페럿은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J가 되고 이게 아까 오메가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 올 것이고 이거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된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J 10옴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헨리 0.5 헨리가 있네요. 이것도 바꿔주면 J 10 0.5가 되니까 J 5 옴으로 됩니다. 그럼 이 계산한 모든 거를 반영한 주파수 영역의 회로를 그려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J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옴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10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거는 J5가 되고 그 다음에 종속 전압원 이거 그대로 오죠. 종속 전류원이네요. 이 V 아웃으로 오고요. 그때 요거 걸리는 전압 VTH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V 아웃이 어디 표시되어 있죠? 여기 15에 걸리는 거네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대문자 V 아웃. 이게 지금 여기에 영향을 준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그럼 뭘 쓰고 싶어요? 여기서 딱 보니까 난 이걸 딱 보는 순간 KVL을 쓰고 싶어. 메시 어널리시스. 그럼 한번 전류를 잡아볼까요? 여기 흐르는 거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I1이라고 놉시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I2라고 놓고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I3으로 놓읍시다. 내가 왜 이걸 보고 KVL을 쓰고 싶었을까요? 여기 이미 전류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I1과 I3는 바로 이 전류원에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I2만 구해주면 되니까 간편하기 때문에 KVL을 쓴 겁니다. 자, 그럼 I1 한번 볼까요? I1은 어떻게 되냐? I1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이것도 마이너스 J2도 이렇게 흘러가니까 방향이 같죠? 그럼 또 그대로 옵니다. 자, 그럼 I3는 어떻게 된다고요? I3는 내려가는데 이거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 여기 양단에 걸린 전압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 J5. 그러면 VTH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요. 곱하기 내려가는 거 지금 올라가면서 방해하는 거. 그럼 순수하게 내려가는 거 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랑 방향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I2 빼기 I3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J 10I2가 먼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금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자, 이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거니까 J5 I2 빼기 I3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올라가고 지금 요거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저항 15옴 곱하기 I2 빼기 I1은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한 것들 다 넣어서 정리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보면 요거 VO 두 번째 한번 볼까요? VO는 지금 요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가 VO잖아요. 여기. 근데 VO는 어떻게 돼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거하고 방해하는 거하고 빼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10 곱하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요거 하면 V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I5는 아까 전에 요거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냥 넣어주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I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다 여기서 넣어갖고 1번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10 I1 2 12가 되고 이걸 쭉쭉쭉쭉 풀어서 자, 요거하고 여기서 넣습니다. 그럼 VO는 결국 요거에 대한 거니까 또 해주면 I2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해주면 마이너스 J 1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 빼기 200 빼기 J 20이 되는 것이고 이걸 정리해주면 I2는 마이너스 188 빼기 J 20 10 빼기 J 105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 0.0198 빼기 J 1.792 암페어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대입을 해주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여기다가. 뭘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VO는 이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J 20 빼기 10 곱하기 I2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0.1978 빼기 J 2.076 전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주면 VTH는 J5 곱하기 I2 빼기 I3가 되는 거예요. 자, I2 여기서 구했죠? I3는 뭡니까? I3 위에서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우리가 지금 요것도 아웃도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I3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29.72 빼기 1.879가 됩니다. 이걸 계산해 주셔서 보면 자, 먼저 그려볼까요? 실수가 한 요 정도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니까 한 요 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각도는 자, 어떤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이거를 기억하고 29.78 마이너스 3.62 디그리 전압이니까 볼트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TH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는 거죠? 뭘 구해야 돼?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임피던스.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압원이나 전류원을 턴 오프 시켜줘야 된다. 턴 오프니까 이거는
이건 오픈이 되는 거고 이건 숏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나타내면 10이 되고 J10이 될 것이고 J5가 되고 옴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가는 전류원은 5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바라보는 ZTH니까 여기 우리가 1A를 한번 넣어봅시다. 1A를 놓고 그러면 그때 걸리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라운드로 넣으면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만 보여주면 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 이거를 다시라고 합니다. V 다시. 즉 ZTH는 뭐냐면 V 다시 나누기 전류가 된다. 결국 V 다시. 요 노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이게 곧 임피던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놨으니까 KCL을 씁시다. KCL. 자, 1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1번 V 아웃 빼기 V 프라임으로 가서 J 15mm 되는 거. 자,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0 빼기 프라임 J 5가 되는 거고. 자,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그냥 요거죠. 그러면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그냥 1A 1이 되고 이게 0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뭘까요? 두 번째 공식은 여기 또 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로 가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로 가는 게 VO 빼기 프라임이 그래서 J10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노드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이 노드를 기준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나가는 걸로 해주면 뭐가 됩니까? 여기 양단에 걸리는 게 V5 나누기 10이 이게 뭐냐?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 다음에 이거 연립방 정식 쭉쭉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주면 결국 이게 ZTH가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0.42697 더하기 J 0.51695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나타내주면 0.67 129.56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각도가 맞나? 한번 보면, 자, 이거 복소 평면에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아마 실수 마이너스 여기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허수인데 플러스잖아요. 한 요 정도에 위치하겠네. 그때 각도 요거니까 한 90도하고 180도 사이의 각도니까 129도. 아,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중으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테브닌 등가로의 VTH하고 임피던스 TH를 다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증폭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증폭기에서 주어진 게 오메가가 라디안 퍼 세컨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VS가 12 코사인 1000t 빼기 60디그리로 주어졌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서 우리가 12 코사인 1000t 빼기 60디그리는 어떻게 되겠죠? 페이저 변환해주면 12 마이너스 60디그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극형식으로 나타내주면 60디그리가 되는 것이고, 이 오일러 공식을 풀어 써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39 전압.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볼까요? 0.1 마이크로 페럿은 주파수 영역에서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J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J 1000 가져오고 0.1 마이크로 써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10K 옴으로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페럿은 변환해주면 마이너스 J5K 옴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했을 때 회로 한번 그려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12 마이너스 60도가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j 10k 5문 생략하겠습니다. 자, 20k가 되는 것이고 10k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j5k가 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 볼드 v 아웃. 그 다음에 1단, 이제 1단이고 2단인데 2단의 출력이 이렇게 1단에 입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죠. 아, 저항이네. 이게 50K.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주파수 영역의 회로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증폭기의 정의 두 가지 뭐였죠? 이 증폭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은 항상 같다. 그리고 증폭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즉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다 여기로 나간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노드를 기준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다 구해봅시다. KCL을 사용해서 여기 들어올 것이고요, 여기 들어올 것이고요, 여기도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노드를 우리가 V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요거라고 했죠? 6 빼기 J 10.39. 자, 이게 지금 0V니까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0V가 되겠죠? 빼기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10K 더하기, 그 다음에 V 아웃이 여기잖아요. V 아웃. 그 다음에 V 아웃이 V 아웃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전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VX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거는 뭐냐? 0이 된다. 그럼 두 번째 공식은 어디서 보냐면 요 노드를 기준으로 봅시다. 요 노드. 그럼 여기 VX에서 흘러나가는 전류 VX고, 자, 그럼 이것도 0V니까 이거 뭐겠죠? 0V. 그러면 0, 그 다음에 10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out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더하기 Vout에서 0, 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모르는 거 VX, 여기 VO, 여기도 모르는 거 VO, VX. 자, 연립방정식 다 구해졌죠? 이거 하면 이게 이제 VX가 되고 마이너스 J2 VO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가 계산해서 우리가 뭐를 구하면 됩니까? Vout을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Vout이 어떻게 나오느냐? 3.77 빼기 J 11.14 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복수 평면에서 보면 실수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11이니까 이 정도, 즉 마이너스 각을 갖겠네요. 그러면 11.765가 될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71.3 디그리 전압이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시간상의 함수니까 지금 주파수 상에서 구한 이 페이저 형태,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를 취해주면 변환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크기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오고 오메가가 1000이니까 1000t가 되고 각도 71.3 디그리 전압. 이게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죠. 자, 요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 증폭기의 정의. 뭐죠? 인풋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다. 즉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V 플러스하고 V 마이너스, 입력단에 여기 V 플러스하고 여기 V 마이너스는 항상 같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기다 적용해서 그 다음에 KCL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하나 더 없고요. 페이저 문제 중에서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들 한번 추려서 풀어봤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